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루질에는 보통 워킹 해루질과 수중 해루질 두 가지가 있지요. 이번에는 저번 워킹 해루질과 다르게 수중 해루질 관련 장비들 그리고 기타 용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은 아무래도 워킹보다 더 넓은 바다를 볼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워킹만 하시던 분들도 이제 바다를 뭐 엄청 무서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수중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바다가 무서워가지고 워킹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중 해루질 이제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서 한번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어차피 워킹으로 별로 잡히지도 않는 거 수중이나 가자, 워킹 잘 안 가려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재미있고 조과가 좋은 수중 해루질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장비, 저번 워킹 해루질 때 장비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수중 해루질 장비, 특히 기본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슴 장화, 수중 서치, 뜰채, 집게, 조과통, 수경 이렇게 필요합니다. 물론 더 뭐를 가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준비를 해야 수중 해루질을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가슴 장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 장화는 워킹 해루질 때도 제가 이미 소개드렸던 터라 길게 소개드릴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물 안 새게 잘 관리하고 그러고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 이제 물 들어오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패치가 있어요. 가슴 장화 사면은 이제 본드랑 방수천에 주거든요. 같이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고무가 찢어진 부분을 메꾼다든가 아니면 천이 찢어진 부분을 수리한다던가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많이 쓰면은 1년 이상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벌써 게을러가지고 세면 세는 대로 그냥 엄청 많이 세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신고 다니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가슴 장화 이렇게 벨트처럼 매는 제품들, 그러니까 따로 구매를 한 거죠. 따로 구매를 해서 제 가슴 장화에 이제 벨트를 매서 이제 뒤에 뭘 달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조과통 같은 거를 아니면 수경 같은 거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다닐 수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사용하는 이제 동출하는 분들 보면은 좀 부럽기는 해서 여유가 되시면 그것도 하나 구매하시면은 편리한 해루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이제 서치 배터리 가방 이런데 이제 끈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과통 걸고 수경 걸고 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죠. 둘째로 수중 서치입니다. 저번 워킹 해루질 장비 이제 소개할 때 헤드 서치와 함께 묶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거겠죠. 저는 작년 겨울에 이제 어떤 모 해루질 카페에서 이제 펀딩하는 거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돈을 좀 싸게 투자를 하고 완성되었을 때 이제 그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비싸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사놓으니까 다시 재구매할 필요도 없고 지금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보통 겨울엔 해루질 많이 안 하시니까 해루질 접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중고로 내놓기도 해요. 그런 걸 이제 노려볼 만도 하고요. 혹시 펀딩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해서 물건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이 서치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헤드 서치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를 같이 사야 돼요. 보통 몇 암페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좀 작은 게 있고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물론 큰 게 오래 가지만 좀 무겁다는 거, 그리고 작은 거는 좀 덜 오래 가지만 가볍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작은 거라도 풀 파워로 계속 틀지 않는 이상 몇 시간은 가기 때문에 굳이 무조건 엄청 큰 걸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는. 그리고 이 수중 서치가 밝기 조절이 이제 보통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1단, 2단, 3단이 있는데 물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다른 제품은 제가 안 사용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1단, 2단, 3단이 있어서 이제 물 밖에서 그냥 비추면서 이제 길을 걸어갈 때는 이제 1단으로 보통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물 밖에서 이제 켜놓으면은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닷물로 식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 밖에서 세게 틀어놓으면 그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뭔가 제품에 데미지가 가겠죠. 그래서 물 밖에서는 이제 1단으로만 켜놓고 이제 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물속에서도 굳이 막 풀파워 3단 막 쓸 필요는 없더라고요. 전 2단만 해서 해루질 뭐 몇 시간씩 해도 그거 하느라고 뭐 꺼지는 경우는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바닷속에서 이제 서치가 꺼져버리면 위험하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낚시방에 그 조그마한 헤드서치 이런 거 뭐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뜰채. 뜰채라고 하면 이제 뭐 낚시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이 뜨는 거죠. 잠자리채 같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잠자리채를 가져가서 바닷속에서 뭘 잡으려고 하면은 힘들대요. 제가 써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잠자리채는 보통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물이. 그걸 물속에서 휘두르려면은 이 물 저항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카페에서나 이제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뜰채는 좀 되게 구멍이 이제 그물들이 엉성해가지고 뭐 너무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겠죠, 아마. 조그만한 뭐 다니는 물고기, 너무 조그만한 뭐 새우 이런 거는 다 빠져나가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뜰채로 뜨는 이제 뭐 게, 이제 꽃게, 뭐 박하지, 소라 이런 것들은 다 뜰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물 코가 큰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휘두르기도 좋고요. 이렇게 제가 뜰채를 소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뜰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집게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집게면은 뭐 다 잡더라고요. 뭐 딱히 꼭 뜰채를 안 써도. 근데 이제 단 뭐 꽃게를 잡으러 갈 때는 뜰채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집게로도 잡을 수는 있는데 조금 뭐 쉽진 않고, 그냥 뜰채 휘두르면은 쏙 들어오니까 뭐 꽃게를 잡거나 아니면은 이 시와호처럼 평평한 갯벌에서 이제 덩그러니 이제 있는 소라들을 뜰 때는 뜰채를 써도 나쁘지가 않죠. 근데 뭐 돌이 많은 바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뜰채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좀 잡는데 제약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뜰채를 가지고 다녔는데 뭐 제대로 뭐 뜰채를 쓰기 어려운 지형에 제가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잡을 수도 없고 집만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웬만하면 집게만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집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마 워킹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보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쓰는 거는 1m짜리 악어 집게를 씁니다. 뭐 이거면은 못 잡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꽃게도 뭐 잡으려면 잡죠. 잡으려면 잡고, 박하지, 소라, 낙지, 쭈꾸미, 갑오징어, 뭐 광어 같은 거는 못 잡겠죠. 뭐 작살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저는 못 잡아봤는데 뭐 새우, 좀 커다란 새우가 있더라고요. 오돌이 잡는다고 하던데, 그거는 전용 뭐 뜰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집게만 있어도 뭐 적어도 초보들이 잡기에 뭐 잡을 만한 건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킹은 제가 저번에도 고기 집게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도 뭐 사용할 수 있다고. 근데 수중에서는 이제 고기 집는 이 부엌 집게 사용하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악어 집게 구매하시면 정말 꽤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오래 쓰면 좀 헐거워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잘 쓰고 있고요. 이게 집게 잡는 힘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악력 좋아지는데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섯 번째로는 조과통입니다. 워킹 해루질에서는 이제 제가 뭐 페인트통, 뭐 시멘트통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두레박 같은 거. 하지만 수중에서는 그런 걸 들고 이제 수중 해루질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물속에 뭐 제대로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엎어지죠. 당연히 엎어지겠고, 조금 뭐 낮은 이제 물이 있는 곳을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잠깐 올려둘 데가 없으니까 팔도 아프고. 그래서 보통 수중 해루질 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 물에 떠서 이제 바퀴 달려가지고 물에 뜨는 이제 부력 조과통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뭐 이게 김치통 같은 거에 이제 바퀴가 달리고 이제 뚜껑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조과통입니다. 일단 그건 뭐 물에 그냥 갖고 들어가면 알아서 둥둥 떠서 쫓아오니까 아주 편하죠. 그리고 뭐 돌이 많은 지형은 좀 그렇지만 그냥 갯벌 같은데 오래 걸어가려고 하면은 굳이 안 들고 가도 바퀴가 돌돌돌 따라오니까 그것도 편하고요. 이게 뭐 종류가 다양하기는 한데 일단 고려해야 될 게 좀 크기예요. 저는 뭐 엄청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막 많이 잡는 사람도 아니라서 9호짜리 작은 조과통을 쓰고 있는데 그거 만통하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이제 많이 잡는 분들은
뭐 14 뭐 엄청 큰 거 막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로는 수경입니다. 수경이 무엇이냐? 이제 물안경이죠. 물안경이라고 하면 이제 수영할 때 쓰는 그런 물안경이 아니고 이 투명한 아크릴 뭐 상자 같은 이제 위에가 열린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되게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장비라서 사실 수중 해루질이라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가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 필요하냐? 바로 잔잔한 너울이 이제 칠 때죠. 서해에서 파도가 많이 치면 일단 뻘물이겠지만 근데 물이 맑은데 이제 표면에만 잔잔하게 너울이 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이 맑아도 맨눈으로는 이 바닥이 안 보여요. 바닥이 일렁일렁거리기 때문에 쭈꾸미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어렴풋이는 보일지 몰라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바다에 한번 갔는데 물이 엄청 맑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수경 없이 갔어요. 근데 좀 잔잔한 데서는 이제 아래가 좀 보이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물이 아무리 맑아도 아래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꽝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경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근데 이 수경도 뭐 종류가 가지가지 있어요. 뭐 부력 수경인가 뭐 그렇게 옆에 스펀지 달려가지고 이렇게 둥둥 띄우는 뭐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뭐 다른 것도 뭐 뜨기는 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재질에 따라서 뭐 아크릴 수경이냐 뭐 다른 수경이냐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막 가지가지 나뉘는데 뭐 저는 그냥 기본 수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이라서 긁히거든요. 그러면 또 바닥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거를 좀 없애려면은 이제 부탄가스 토치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싹 뿌려주면 이게 데워주면 아크릴이 녹으면서 이게 평평하게 깨끗하게 되나봐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막 정말 완전 깨끗하게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그런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좀 모양의 변형이 오거나 좀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막 깨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뭐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새로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리를 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소개드렸으면은 이제 기본적인 수중 해루질 용품은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추가적으로 뭐 광어를 잡겠다 하면 작살이 필요한 거고 뭐 오돌이 새우를 뜨겠다 하면 그 뜰채가 필요한 거고 쭈꾸미 이제 뜨는 거 쭈뜨기라고 하는 이제 쭈꾸미를 이제 방파제에서 뜨겠다고 하면 이제 뭐 길다란 뜰채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부수적인 거는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잡으려고 하는 이제 어종 혹은 방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기본적인 것들. 뭐 저도 그런 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뭐 여타, 해루질 관련해서 제가 구매한 용품들, 장비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삽이 3개가 있는데요. 어디에 쓰려고 샀냐? 저는 개불을 잡으려고 사봤습니다. 물론 삽으로 낙지 잡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하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불 잡으려고 산 거고요. 겨울에 낮에 이제 물 많이 빠지잖아요. 그때 갯벌에 가서 한 50cm 이상씩 파주면은 개불이 가끔은 아니고 이제 뭐 열심히 파면 많이도 잡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바다에서 삽질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말 노가다죠. 그래도 직접 잡은 개불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포기인데요. 이제 기포기 어디다 쓰느냐? 해루질하고 잡은 해산물들 집으로 가져올 때 혹은 며칠 보관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저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산 기포기인데 생각보다는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낙지나 쭈꾸미 막 엄청 잡는 것도 아니거니와 제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잡아서 와가지고 손질해서 그냥 얼려놓고 바로 먹고 하니까 생각보다 기포기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잡은 해산물 신선하게 보관하고 살려놓고 싶다, 안 죽게. 그렇다면 기포기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건 호미인데요. 호미는 조개 캘 때 쓰죠.
저도 조개를 캐러 해루질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 조개호미라고 하는 호미보다는 저는 일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호미가 더 유용하더라고요.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쓰고 싶으신 거 쓰시면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손잡이랑 날 부분이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손잡이는 나무인데 위에는 이제 쇠로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갯벌 같은 거 막 캐다 보면은 쑥 빠져요. 그러면 난감하니까 이왕이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구입하는 게 더 좋겠죠. 예, 이거는 소금통이고요. 맛조개 캘 때 이제 쓰는 소금통이죠. 뭐 이걸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것까지 있나 싶기는 한데 이제 보통 맛조개를 어떻게 잡냐면 개불 파는 거랑 똑같이 이제 삽으로 안면도 같은 데 가면은 삽으로 갯벌 모래바닥 이런 걸 이제 살짝 파줘요. 그럼 이제 구멍이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 구멍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소금 무슨 소금이든 뿌리면은 조개가 뽁뽁 하더니 튀어나옵니다. 그때 이제 손으로 딱 잡으면 되는데 즉 처음 가시는 분들이 소금을 엄청 많이 사가요. 보통 저도 그랬고 뭣도 모르니까 막 1kg짜리 막 큰 거 사서 막 소금통 꽉꽉 채워서 갔는데 막상 해보면은 뭐 반에 반 쓰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잘 잡는 친구한테 소금 뭐 이만큼 가져간다고 하니까 무슨 갯벌에 있는 맛조개 다 잡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많이 살 필요 없고 그냥 뭐 있는 만큼만 채워가도 부족한 일은 절대 없더라고요. 막 안 잡혀가지고 짜증나서 막 그냥 바다에 뿌리는 건 있을지 몰라도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반만 채워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발괭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죠? 이거는 보통 돌을 뒤집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뭐 물론 이제 튼튼한 장갑 끼고 손으로 해도 되는데 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자세도 좀 힘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낙지 잡으려고 바위 뒤집거나 겨울에 개조개라는 걸 이제 캐거나 할 때는 두발괭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놓고 많이 쓰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속 편하게 그냥 손으로 뒤집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슬슬슬 다니면서 이 돌 저 돌 뒤집고 다니는 데는 아무래도 이 두발괭이가 편하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중 해루질 용품들 혹은 뭐 다른 기타 장비들 소개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 취향에 맞춰서 더 필요한 장비를 산다든가 방법을 익힌다던가 하면은 이제 레벨업해서 고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던 이제 각종 해산물들의 금어기 그리고 잡으면 안 되는 해산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